한국의 이제 백세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식단을 분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뭐 따로 특별한 거 먹고 계신가? 근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세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단이 야 이게 장수식품일까?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세계적인 장수식단인 지중해 식단하고 대비를 시켰어요. 그중에 딱 놀린 것이 뭐냐? 우리 백세 어르신을 만나면서 제가 제일 감동한 것이 뭐냐? 식습관입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밥 먹는 시간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 근데 이걸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 중요하게 보냐? 우리 사람은 살아가는데 생활 리듬이 있어. 매일매일의 그 일중 리듬, 그걸 우리가 서카디안 리듬이라 그러는데 이 서카디안 리듬이 우리 몸의 에피션시, 효율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이 서카디안 리듬을 결정하는 제일 중요한 시간 결정자가 뭐냐? 하나가 빛. 예를 들면 언제 자고 언제 일어나고 하느냐. 일어나서 움직이고 자고 하는 이 숙면은 시간이 정확해야 해. 빛이 우리 모든 리듬을 결정하는데 제일 프라이어리티 넘버원이에요. 두 번째가 뭐냐? 우리 몸에 언제 영양소가 들어가냐. 식사가 딱딱 제때에 들어가야 되면 우리 몸이 거기서 항상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최적의 컨디션 우리 몸이 돌아가는 거죠. 두 끼 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세 끼입니다. 세 끼 먹는 시간이 정확하다. 이게 아주 특별하게 봤던 것이고. 두 번째는 식사 양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세 어르신들이 어떤 식사를 하실 때 보시면 당신 드시는 양만 딱 먹어. 절대 과식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식사 양이나 이런 것도 절대 무리하지 않고 당신의 몸에 맞춰서 딱 일정량을 드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 백세인 식생활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이제 백세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식단을 분석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백세 되신 분들이 무엇을 먹고 장수했을까? 이분들이 뭐 따로 특별한 거 먹고 계신가? 근데 그런 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백세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단이 그냥 우리 전통사에서 먹던 그대로의 식단이다. 그럼 우리 전통사에서 먹던 우리 식단은 뭐냐? 딱 아주 정해졌죠. 밥, 국, 그리고 반찬. 요 세 가지 컴포넌트. 근데 반찬에가 뭐 먹느냐? 제일 먼저 김치가 있죠. 그리고 나물, 각종의 나물. 그 다음에 뭐 장류, 뭐 된장, 고추장 같은 장류. 그리고 젓갈 일부. 그러고 덤으로 고기 생선 한 토막이 오르든지 말든지 처음에 분석을 때 굉장히 우리가 애매했습니다. 야, 이게 장수식품일까? 그래서 우리가 과감하게 세계적인 장수식단인 지중해 식단하고 대비를 시켜. 자, 지중해 식단은 우리가 장수식단 이미 학계가 인정하고 있는 것이니까. 재료의 측면에서 서양 사람들은 동물성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식물성이 이제 주가 돼 있는 그게 큰 차이죠. 그다음에 식물성에서는 우리는 채소를 많이 먹고 있는데 서양 사람은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있다. 그 다음에 조리라는 측면에서 저 사람들은 신선한 야채를 먹는데 우리는 모든 야채를 나물로 데쳐서 먹는다. 이 세 가지는 아주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세계적인 장수 식단하고 전혀 다른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식단이 장수 식단이냐. 그래서 제일 먼저 과일하고 채소를 비교합니다. 제일 중요해 본 것이 항산성.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소, 우리가 산화적 손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니까. 두 번째 뭘 보냐? 암이라는 것이 두 번째니까 항돌연변이성.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성질하고 산화를 억제하는 성분이 채소하고 과일을 비교를 해서 보면 채소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과일에는 항산화성은 많은데 항돌연변이성이 없다. 과일에는 항돌연변이성은 어디가 있냐면 과일의 껍질에 가 있습니다. 껍질에는 먹을 때 과일을 다 벗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과일 먹을 때 사실상 우리는 항돌연변이성 그런 성분을 못 먹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하면 과일하고 채소하고 두 가지 중에서 이센셜한 건 뭐냐? 그건 채소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조리적 측면에서 저 사람들은 채소 먹을 때 전부 신선한 야채고 우리는 데쳐서 먹는. 그 신선한 야채의 장점을 막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죠. 영양소 파괴가 안 되고 신선한 야채가 좋다. 그걸 분석을 시작합니다. 근데 그중에 딱 놀린 것이 뭐냐? 질산염입니다. 야채 속에는 질소비료를 많이 하니까 질산염이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질산염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위에 들어가면 이거 아질산염으로 바뀌고 아질산염은 바로 발암물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질산염 이게 데치면 어떻게 되느냐? 야채 많은 질산염이 딱 데치면 순식간에 빠져나가 버립니다. 1분만 데쳐도 50% 60%가 쫙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질산염 측면에서 데친 야채가 훨씬 유리하다. 두 번째 뭐냐?
열에 약한 성분들이 파괴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 비타민 C를 우리가 해야겠죠. 비타민 C가 얼마나 파괴되느냐. 1분, 3분 데쳐봤을 때 한 10%, 20%가 깨진다. 그런데 데치면 한 주먹도 안 된다. 자, 데친다는 방법은 야채를 훨씬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이다. 비타민C 10%, 20% 줄어들어 상관없다. 그 대신에 많이 먹으니까 무슨 좋은 점이 있냐. 식이섬유들을 많이 먹게 되고 변비도 안 생기고 비만도 안 생기는 이건 좋은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거 데치는 방법에서도 우리 것이 지중해 식단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동물성과 식물성. 채식주의자한테 항상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이 뭐냐. 비타민 첨가를 해라. 비타민 B12는 동물에만 있지 식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의 백성인들의 혈청을 가지고 비타민 B12를 측정해 보니까 전부 다 정상이다. 고기 별로 안 먹었는데. 야, 그 원인이 뭘까? 우리 실험실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찾아보니까 놀랍게도 된장, 간장, 청국장, 고추장 같은 이런 심지어는 김치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일 많이 먹는 김이나 파래까지. 이게 비타민 B12 덩어리더라. 무슨 이야기냐? 우리가 육식을 안 먹었어도 우리가 먹는 이런 발효식품들, 된장이나 간장이나 청국장에는 비타민 B12가 박테리아가 발효해가지고 만들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전통 식단에 이런 어떤 발효식품이라는 것이 식물성 식품 위주로 살아왔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영양학적으로 보완해주는 보완성 어떤 식품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활동성, 우선 움직이는 능력, 그 다음에 인지성, 그래서 이제 우리 치매 같은 그런 인지 능력. 세 번째 중요한 것이 면역성입니다. 면역성이라는 것은 모든 질병에 대한 방어 시스템이죠. 특히 이제 나이가 들면은 면역 기능이 많이 저하돼 가지고 많은 질병에 더 잘 걸리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면역력을 아주 갖춰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소견이죠. 이런 면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하느냐? 제일 첫 번째, 잘 먹어야 한다. 소식하지 마라. 나이가 80 넘은 사람들은 잘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면역력에 관련된 모든 장 내외에 있는 이 세포들은 계속 만들어지고 깨지고 해야 해요. 이것이 계속 영양이 공급되질 않으면 면역세포가 생성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식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소식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 소식을 너무 이렇게 오래 장기간으로 좀 심하게 하면은 면역력이 다 떨어집니다. 기본적으로 면역세포를 만들어서 영양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면에서 우리가 우선 식사를 잘해야 한다. 그것이 첫째 조건이고. 두 번째는 뭐냐. 면역세포들을 촉진시켜주는 면역 강화 식품인데 그건 제일 많은 것은 버섯류입니다. 표고버섯이든지 뭐 쌀이버섯이든지 뭐 어떤 버섯이든지 저는 우리 이거 전통 식단에 버섯류 같은 것을 좀 더 집어넣어서 야채랑 같이 이렇게 머무는 것이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백성인들이 소식했을까? 평생 소식한 분들일까? 우리가 실제 백세 어르신들이 드시는 식사량, 드시는 걸 모든 것을 우리가 영양 분석을 해가지고 칼로리 계산하는 것하고 실제 백세인한테 필요한 칼로리 방정식을 쓰면은 백세 어르신들은 어떤 누구도 그 필요한 양보다 적게 먹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 이제 건강 식단이다, 또 식생활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이어트 중에 간헐적 단식이라는 게 사람들이 상당히 요새 좋아하고 편리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다음에 이제 아침 안 먹고 되게 이제 이익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은 그렇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세끼밥을 적절하게 먹는 것이 가장 좋다. 예,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자에는 간헐적 단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하나씩 이제 구체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사람이라는 것은 10년, 20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없이 그냥 덜커덕 무엇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기에 휩쓸려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죠. 장수 지역의 식생활 중에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식사를 하면서 같이 어우러져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풀면서 자기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먹다 보면은 음식이 맛있는 거지. 음식 맛의 최고봉이 뭐냐. 누구랑 같이 먹느냐. 우리 지금 이제 점점 이제 혼밥 세대가 돼가고 혼밥이 아주 유행한 돼가는데 가능한 한 이제 같이 먹는 노력을 해라. 가족들이든지 친구들이든지 이웃이든지 함께 같이 먹는 노릇이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혼밥하는 세대가 돼버렸어. 이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
오키나와가 2000년 이전에는 세계 최고 장수 지역이었어요. 근데 지금 일본이 47개 중에서도 오키나와 장수도가 26동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자기들 전통 식단을 버려버렸어요. 전부 이제 미국식의 어떤 샌드위치라든지 뭐 햄버거라든지 뭐 소시지나 이런 것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키나와의 장수도가 확 떨어져 버려요. 자, 그 이야기는 뭐냐? 전통 식단이라는 것을 버려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지금 저 젊은 세대들이 우리 전통 식단에 대한 그 가치를 느끼고 향유하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죠. 물은 우리 생명에 제일 중요한 것이죠. 인류가 100년이라는 사이에 30살이 늘었어. 어떻게 해서 100년 동안에 인간의 수명이 30살이 늘었을까? 결론이 뭐였느냐? 제일 첫 번째가 물이었습니다. 왜 물이냐? 이 상수도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깨끗한 물을 먹게 하고 하수라는 시스템에서 더러운 물을 버리게 하고 특정한 사람만 아니라 이렇게만 하고 전 주민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 몸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70% 이상이 물로 되어 있다. 이 우리 몸을 구성하는 물 자체, 성분 자체가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절대 안 되게 돼 있죠. 물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려면 깨끗한 물을 먹어야 한다. 그건 절대적인 필수적인 사안이죠.